2024년 가을, 서울 변두리 주택가 골목. 50년 가까이 그 자리를 지켜온 송이네 슈퍼에 폐업 안내문이 붙었다. 색바랜 간판 아래 작은 종이 한 장. 50년간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10월 31일 마지막 영업합니다. 송이 올림. 주름진 손으로 쓴 정성스러운 글씨체였다. 48년 전 29의 젊은 아낙네가 시작했던 작은 가게. 이제 78의 할머니가 된 박송이는 진열대를 정리하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좁은 가게 안진열대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왼쪽 구석 과자 진열대는 남편이 직접 만들어준 것이었다. 나무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했다. 천장의 형광등은 25해 전 아들이 교체해준 것. 계산대 옆 작은 의자는 손주가 어릴 적 앉아 숙제하던 자리였다. 할머니, 정말 문 닫으세요? 단골 주민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40대 중반의 여자. 어릴 적 학교 가기 전 이곳에서 군것질을 사 먹던 기억이 선명했다. 그래야지. 이제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 송이 할머니는 미소 지었지만 눈가가 촉촉했다. 생의 절반 이상을 보낸 이곳을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루하루가 추억이었고 하나하나가 인연이었다. 마지막 날 뭐 특별히 하실 거 있으세요? 글쎄다. 그냥 평소처럼 하루를 보내려고. 하지만 송이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평소 같은 하루는 없을 거라는 걸. 이미 소문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올 것이고 그들과 나눌 마지막 인사들이 있을 거라는 걸. 가게 뒤편 작은 창고. 송이 할머니는 낡은 상자들 사이로 손을 뻗었다. 먼지 쌓인 물건들 틈에서 오래된 공책 한 권이 나왔다. 표지가 해져 원래 색을 알아볼 수 없는 공책. 펼치자 빼곡한 글씨가 드러났다. 외상장부였다. 1976년부터 기록된 이름들. 누가 언제 무엇을 외상으로 가져갔고 얼마를 갚았는지 적혀 있었다. 어떤 이름 옆에는 붉은 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다. 받을 돈 없음. 송이 할머니는 장부를 조심스럽게 넘겼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사연이 있었다. 김영수, 1978년 3월, 라면 10개, 계란 2판. 이순자, 1985년 7월, 분유 3통, 기저귀 2봉지. 박철민, 1997년 12월, 쌀 20kg, 김치 한 포기. 200명이 넘는 이름들. 그리고 그 옆에 받을 돈 없음 표시. 총액을 계산하면 수천만 원이 넘을 터였다. 하지만 송이 할머니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없었다. 오히려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다 받았어. 진작에 다 받았단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할머니는 장부를 가슴에 꼭 안았다. 이 작은 공책 속에 자신의 인생이 담겨 있었다.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저녁 무렵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폐업 소식을 듣고 찾아온 주민들,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이 동네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할머니, 마지막이라니 실감이 안 나요. 우리 어릴 때부터 있던 곳인데 이제 어디 가서 장을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송이 할머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며 고개를 숙였다. 고마웠어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날 밤, 송이 할머니는 외상장부를 다시 펼쳤다. 내일이면 이 가게의 마지막 날.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꺼낼 때가 된 것 같았다. 200명의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받을 돈 없음의 진짜 의미를. 1976년 봄, 29의 박송이는 남편 최대수와 함께 작은 가게 앞에 섰다. 20평도 안 되는 공간. 벽은 금이 가 있었고 바닥은 울퉁불퉁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여보, 정말 이걸로 장사가 될까요?
송이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결혼 5년 차, 처자일을 임신한 상태.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지만 수입이 넉넉하지 않았다. 이 가게는 두 사람이 모은 전 재산을 쏟아부은 결과였다. 될 거야. 우리가 성실하게만 하면. 대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바닥에도 땀이 배어 있었다. 사실 그도 불안했다. 하지만 아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가게 이름은 송인의 슈퍼로 정했다. 당시만 해도 슈퍼마켓이라는 이름이 흔하지 않던 시절. 하지만 대수는 앞날을 내다보며 그렇게 지었다. 앞으로는 슈퍼마켓 시대가 올 거야. 개업 첫날, 동네 아주머니 몇 명이 구경 삼아 들렀다. 진열대에는 라면, 설탕, 소금, 간장 같은 기본 식료품들, 과자와 음료수도 몇 가지 있었다. 그리 풍성한 진열은 아니었지만 송이는 하나하나 정성껏 배치했다. 라면 얼마예요? 한 개에 50원입니다. 아, 시장보다 10원 비싸네요. 첫 손님의 말에 송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격 경쟁력.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대형 시장과 경쟁하기에 이 작은 가게는 너무 약했다. 하지만 송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여기는 가깝잖아요. 급할 때 편하시고요. 그리고 송이는 라면 한 개를 집어들었다. 제가 직접 골라서 좋은 것만 들여왔어요. 유통기한도 꼼꼼히 확인하고요.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라면 5개를 샀다. 그럼 한번 믿어볼게요. 그날 하루 매출은 5,000원.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송이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저녁을 먹으며 남편에게 말했다. 오늘 5분이 오셨어요. 내일은 10분이 오실 거예요. 대수는 아내의 낙관을 사랑했다. 그래, 분명 그럴 거야.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송이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손님이 조금씩 늘었다. 가격은 시장보다 약간 비쌌지만 송이의 친절함과 성실함이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아주머니, 이거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제 받은 거예요. 제가 날짜 확인하고 진열했어요. 그래요? 요즘 가게들은 오래된 것부터 앞에 놓는다던데. 전 그렇게 안 해요. 손님들이 좋은 걸 드셔야죠. 이런 대화가 쌓이며 송인의 슈퍼의 명성이 조금씩 퍼졌다. 저기 새로 생긴 슈퍼 주인 참 착해. 물건도 좋은 것만 팔더라고. 2달째 송이의 배가 불러왔다. 임신 7개월. 무거운 물건을 나르기 힘들어졌지만 그녀는 쉬지 않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청소를 하고 진열대를 정리했다. 손님이 뜸한 오후에는 재고를 확인하고 장부를 썼다. 송이 씨, 몸 좀 사리세요. 애기한테 안 좋아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송이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송이는 배에 통증을 느꼈다. 급하게 병원에 갔고 의사는 안정을 취하라고 했다. 무리하시면 조산할 수 있어요. 대수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가게 문 닫자. 당신이 더 중요해. 안 돼요. 이제 겨우 자리 잡아가는데요. 하지만 제가 조심할게요. 무거운 건 당신이 퇴근하고 하면 되잖아요. 결국 두 사람은 타협했다. 송이는 가게를 지키되 무거운 일은 하지 않기로. 대수는 공장 일을 마치고 매일 가게로 달려와 물건을 나르고 정리했다. 3달째 처자들이 태어났다. 작고 빨간 생명. 송이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들, 엄마가 열심히 살게. 떳떳하게 살게. 출산 후 일주일 만에 송이는 다시 가게로 돌아왔다. 아기는 가게 뒤편 작은 방에 뉘었다. 손님을 응대하다 아기가 울면 달려가 젖을 물렸다. 밤에는 아기를 돌보고 낮에는 가게를 지켰다.
잠은 하루 서너 시간. 송이 씨, 애 키우면서 장사하기 힘들죠? 아니에요. 행복해요. 거짓말이 아니었다. 힘들었지만 송이는 진짜로 행복했다. 자신의 가게가 있다는 것, 손님들이 찾아온다는 것, 아기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 모두가 감사했다. 그해 겨울, 첫 위기가 찾아왔다. 폭설이 내려 사흘간 가게에 물건이 들어오지 않았다. 진열대가 텅텅 비었다. 손님들은 물건을 사러 왔다가 빈 진열대를 보고 돌아갔다. 이러다 다 시장으로 가버리겠어. 송이는 초조했다. 대수는 밤새 눈을 치우고 도매상을 찾아다녔다. 새벽 4시, 마침내 물건을 구해 돌아왔을 때 그의 옷은 눈으로 범벅이었다. 여보, 괜찮아요? 응, 물건 들여왔어. 아침에 진열하자. 두 사람은 밤새 물건을 정리했다. 아침이 되자 가게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아주머니들이 감탄했다. 어머, 어떻게 이 눈에 물건을 구했어요? 손님들 기다리시잖아요. 그 일 이후 송이네 슈퍼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졌다. 저 집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문 여는구나. 믿을 만해. 1976년이 저물어 갔다. 송이는 장부를 정리하며 미소 지었다. 첫 해 매출, 목표의 80%를 달성했다. 적자는 면했다. 더 중요한 건 단골 손님 50명을 확보했다는 것. 내년에는 더 잘 될 거야. 송이는 잠든 아기를 내려다보며 다짐했다. 이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겠다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그 다짐은 앞으로 50년을 이어갈 송이네 슈퍼의 정신이 되었다. 1978년 여름, 송이네 슈퍼는 이제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송이는 3살 된 아들을 가게 한쪽에 앉혀두고 장사를 했다. 아주머니, 라면 5개 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계산대 앞에 선 여자는 30 초반으로 보였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가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송이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친절하게 응대했다. 1,000원입니다. 여자는 지갑을 뒤적였다. 한참을 뒤적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 죄송한데요. 돈을 집에 두고 왔나 봐요. 집이 바로 근처인데 다녀와도 될까요? 아, 네. 그러세요. 하지만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손에 든 라면을 내려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은 돈이 없어요. 송이는 잠시 당황했다. 돈 없이 물건을 달라는 손님은 처음이었다.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괜한 말씀드렸네요. 돌아서려는 여자의 뒷모습에서 송이는 무언가를 느꼈다. 절박함, 그리고 수치심. 송이 자신도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했다. 결혼 초 쌀독이 바닥났을 때의 그 막막함. 잠깐만요. 송이는 여자를 불렀다. 주소 알려주시면 나중에 주셔도 돼요. 여자는 놀란 눈으로 송이를 쳐다봤다. 정말요? 하지만 저 처음 오는 사람인데. 괜찮아요. 이 동네에 사시잖아요. 나중에 주시면 돼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송이는 공책을 꺼내 여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었다. 이경숙, 라면 5개, 1,000원. 그렇게 송이네 슈퍼의 첫 외상이 시작되었다. 이경숙은 일주일 후 가게를 다시 찾았다. 손에 1,000원을 꼭 쥐고 있었다.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송이는 돈을 받으며 물었다. 그때 많이 힘드셨나 봐요. 이경숙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남편이 이를 다쳤어요. 병원비로 돈이 다 나가서 집에 먹을 것도 없었거든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남편이 다시 일 시작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송이는 미소 지었다. 힘들 때는 서로 돕고 살아야죠. 다음에 또 어려우면 언제든 오세요. 그 후로 이경숙은 송이네 슈퍼의 단골이 되었다. 그리고 송이의 외상장부에는 조금씩 이름들이 늘어났다.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 갑자기 병이 들었거나, 일자리를 잃었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긴 사람들. 1979년 겨울, 장부에는 2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총 외상 금액은 20만 원.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돈이었다. 대수는 걱정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다들 갚을 거예요. 그리고 송이는 남편을 바라봤다. 우리도 어려울 때 도움받았잖아요. 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내의 말이 맞았다. 그들도 결혼 초 친척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었다.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외상이 늘어날수록 송이의 부담도 커졌다. 밤마다 장부를 펼쳐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았다. 어느 날 외상을 준 사람 중 한 명이 야반도주했다. 김철수라는 남자. 5만 원어치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간 후 연락이 끊겼다. 이웃들에게 물어보니 빚을 지고 도망갔다고 했다. 송이는 충격을 받았다. 처음으로 손님을 의심하게 되었다. 내가 너무 순진했나? 하지만 그날 저녁 다른 외상 손님이 찾아왔다. 박영이라는 아주머니였다. 사장님, 이거 제 외상값이에요. 박영이는 봉투를 내밀었다. 3만 원. 2달 전 외상으로 가져간 금액이었다. 남편이 일당을 받아서요. 미안해요. 늦어서. 아니에요. 천천히 갚으셔도 됐는데. 아니에요. 빚은 빨리 갚아야죠. 사장님 덕분에 우리 애들 굶기지 않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박영희의 진심, 어린 감사에 송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하다. 한두 명의 배신 때문에 모두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1980년, 송이는 둘째를 임신했다. 배가 불러오면서 가게 일이 더 힘들어졌지만 외상은 계속 이어졌다. 장부의 이름은 50명을 넘어섰다. 총 외상 금액은 100만 원에 육박했다. 송이야, 이건 너무 무리야.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송이는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어머니, 저 사람들이 다 돈이 있으면 외상을 하겠어요? 다들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사업은 사업이잖니. 사업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송이의 철학은 확고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시간이 지나며 증명되었다. 외상을 준 사람들 중 대부분이 돈을 갚았다. 어떤 이는 한꺼번에, 어떤 이는 조금씩. 모두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해 가을 송이는 딸을 낳았다. 둘째 출산 후에도 송이는 곧바로 가게로 돌아왔다. 아기를 업고 계산대에 섰다. 손님들은 송이의 강인함에 감탄했다. 사장님, 몸조리는요? 아이 둘 키우려면 일해야죠. 괜찮아요. 외상장부는 계속 두꺼워졌다. 하지만 송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기억하며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대부분 이루어졌다. 1997년 겨울,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IMF 외환위기. 송이네 슈퍼가 있는 동네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속출했다. 송이는 이제 51살, 21살 된 아들과 19살 된 딸을 키우며 가게를 운영해왔다. 남편 대수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송이는 혼자가 되었지만 가게를 지켰다. 사장님,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단골 손님 정민호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40대 중반의 가장, 새 아이의 아버지.
그는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일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를 맞았다. 갑자기요? 네. 어제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났어요. 이제 어떡하죠? 정민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송이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힘내세요. 곧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틀에 한 명씩 단골들이 찾아와 실직 소식을 전했다. 중소기업, 대기업, 자영업자,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다. 송이네 슈퍼의 매출도 급감했다. 전달에 반 토막이 났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외상이었다. 갑자기 외상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폭증했다. 사장님, 한 달만 외상 좀 해주세요.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애들한테 밥은 먹여야 하는데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제발. 송이는 거절할 수 없었다. 1명, 2명, 10명. 외상장부의 이름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2월 한 달 동안 새로 추가된 이름이 50명. 총 외상 금액은 1,000만 원을 넘어섰다. 아들이 걱정했다. 엄마, 이러다 우리도 망해요. 괜찮아.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면 갚을 거야. 하지만 송이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다. 정말 괜찮을까? 은행 대출이자도 밀리기 시작했다. 집세도 2달째 연체였다. 1998년 초, 송이는 결단을 내렸다. 가게 뒤편에 쌓아둔 비상금, 5년간 모은 2천만 원, 남편의 보험금으로 받은 돈이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으로 아껴둔 돈, 이걸 써야겠구나. 송이는 비상금을 깨서 도매상의 물건값을 치렀다. 그리고 외상을 준 사람들에게는 독촉하지 않았다. 천천히 갚으세요. 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심 송이도 불안했다. 정말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혹시 다 날리는 건 아닐까? 3월 어느 날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났다. 정민호가 찾아왔다. 손에 봉투를 들고 사장님, 제 외상값이에요. 어머, 일자리를 구하셨어요? 아니요. 아직은. 하지만 아내가 식당에 취직했어요. 첫 월급 받았거든요. 그래서 봉투 안에는 30만 원. 정민호의 외상 전액이었다. 송이는 감동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그때 외상 안 해주셨으면 우리 가족 굶었을 거예요. 정민호의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했다. 4월, 5월, 6월, 조금씩 외상을 갚는 사람들이 생겼다. 어떤 이는 전액을, 어떤 이는 분할로, 모두가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사장님 덕분에 버텼어요. 그때 도움이 정말 컸어요. 은인이세요. 진짜로. 하지만 모두가 갚은 건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연락이 끊겼다. 어떤 이들은 아예 동네를 떠났다. 외상 금액 중 300만 원 정도는 회수가 불가능해 보였다. 아들이 물었다. 그 사람들 찾아가서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왜요? 우리 돈인데. 송이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들이 안 갚는 게 아니야. 못 갚는 거야. 우리보다 더 힘든 거지.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돈을 받겠니? 그럼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라 나눔이야.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송이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날 밤 송이는 외상장부를 펼쳤다. 연락이 끊긴 사람들 이름 옆에 붉은 펜으로 썼다. 받을 돈 없음. 그 표시는 포기가 아니었다. 용서였다. 그리고 이해였다. 송이는 알고 있었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자책하고 있을지. 6월 말 송이는 장부를 정리했다. 외상을 준 사람 150명 중 70명이 돈을 갚았다. 회수율 약 70%, 300만 원은 날렸지만 2천만 원 중 1,700만 원은 돌려받았다.
하지만 송이에게 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한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하다는 것. 어려울 때 받은 도움을 잊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서로 돕고 사는 게 진짜 삶이라는 것. 그해 가을, IMF 위기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를 구했다. 가게 매출도 회복되었다. 송이는 비상금을 다 쓰긴 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엄마, 그래도 아까운 거 아니에요? 딸이 물었다. 송이는 미소 지었다. 아깝지 않아. 그 돈으로 70 가족이 밥 먹었잖니. 그게 더 값진 거야. 외상장부는 계속 두꺼워졌다. 그리고 받을 돈 없음. 표시도 조금씩 늘어났다. 하지만 송이는 개의치 않았다. 그게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으니까. 2005년 봄. 송이는 60살이 되었다. 가게는 이제 30년 가까이 운영되었다. 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녔다. 송이는 혼자 가게를 지켰다. 어느 날 저녁, 송이는 오래된 외상장부를 꺼내 펼쳤다. 먼지가 쌓인 페이지들, 30년간의 기록, 수많은 이름들과 그 옆에 숫자들, 그리고 붉은 펜으로 쓴 받을 돈 없음. 송이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다. 각 이름마다 사연이 떠올랐다. 김영수, 1978년. 아내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했던 사람. 결국 돈을 갚지 못하고 타지로 떠났다. 송이는 그의 이름 옆에 받을 돈 없음을 썼다. 이순자, 1985년. 아기 분유를 살 돈이 없어 외상을 했던 젊은 엄마.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야반도주했다. 이순자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조금씩 돈을 갚으려 했지만 송이가 거절했다. 아기 키우는 게 더 중요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박철민, 1997년. IMF 때 직장을 잃은 가장. 새 아이를 먹이기 위해 외상으로 쌀과 반찬을 가져갔다. 1년 후, 그는 송이를 찾아와 눈물로 사과했다. 돈을 갚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요. 송이는 그때 뭐라고 답했던가. 괜찮아요. 아이들 잘 키우세요. 그게 더 중요해요. 박철민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그리고 다시는 가게에 오지 않았다. 아마 미안해서. 장부를 넘기며 송이는 깨달았다. 이 장부는 단순한 외상 기록이 아니었다. 이 동네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였다.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절망, 누군가의 재기. 모두가 이 작은 장부 안에 담겨 있었다. 받을 돈 없음이라는 표시는 포기의 의미가 아니었다. 송이가 그들에게 건넨 위로였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세요. 나는 메시지. 송이는 장부를 덮으며 혼잣말했다. 나는 돈을 잃은 게 아니야. 사람을 얻은 거야. 실제로 그랬다. 외상을 주고 받을 돈 없음으로 표시한 사람들. 그중 많은 이들이 나중에 다시 찾아왔다. 돈을 갚으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인사하러. 사장님,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어떤 이는 성공해서 찾아왔다. 사장님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이제 제가 사장님께 보답하고 싶어요. 하지만 송이는 항상 거절했다. 보답은 필요 없어요. 당신이 잘 사는 게 제일 큰 보답이에요. 2010년 송이는 심장병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송이는 가게를 계속 운영했다. 이게 내 삶이야. 이거 없으면 난 뭘 하겠어? 아들과 딸은 가게를 정리하라고 권했다. 엄마, 이제 쉬셔야죠. 나이도 있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아직 괜찮아. 조금 더 할 수 있어. 송이에게 가게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다. 삶의 이유였고 존재의 의미였다. 이곳을 떠난다는 건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과 같았다. 2015년 송이는 70을 맞았다. 가게 개업 40년.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작은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다. 사장님, 40년이나 한 자리를 지키시다니 대단해요. 송이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날 밤, 송이는 다시 외상장부를 펼쳤다. 이제 200명이 넘는 이름. 그중 3분의 1에 받을 돈 없음 표시. 총액으로 따지면 5천만 원이 넘는 돈. 하지만 송이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 5천만 원으로 200가족이 밥을 먹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어떤 이는 병원에 갔고, 어떤 이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나는 부자야. 송이는 장부를 덮으며 미소 지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도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진짜 부였다.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다. 또다시 경제 위기. 송이네 슈퍼도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송이는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75의 나이에도 매일 가게를 열었다. 외상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다시 늘었다. 송이는 거절하지 않았다. 천천히 갚으세요. 급하지 않아요. 아들이 걱정했다. 엄마, 이번엔 정말 위험해요. 건강도 안 좋으신데. 괜찮아. 조금만 더. 송이의 고집은 완고했다. 그리고 그 고집은 많은 사람들을 구했다. 2024년, 송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고, 회복 기간이 필요했다.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없었다. 송이는 결심했다. 폐업.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송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50년.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곳에서 보냈다. 이제 떠나야 한다. 하지만 송이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남긴 것들을. 외상장부에 적힌 200명의 이름들. 그들 각자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 그게 송이의 유산이었다. 2024년 9월. 송이는 폐업을 공식 발표했다. 10월 말을 마지막으로 가게를 닫기로.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와 안타까움을 표했다. 사장님, 정말 문 닫으세요? 네, 이제 나이도 있고 건강도 안 좋아서요. 너무 아쉬워요. 여기 없으면 우리 어떡해요? 송이는 그럴 때마다 미소 지었다. 다른 마트들도 많잖아요. 거기서 장 보시면 돼요. 하지만 손님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잖아요. 사장님이 계셔서 의미가 있는 건데. 송이네 슈퍼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50년간 동네의 중심이었다. 아이들은 여기서 과자를 사 먹으며 컸고, 어른들은 여기서 일상을 나눴다. 어려울 때는 도움을 받았고, 기쁠 때는 함께 웃었다. 폐업 발표 후, 송이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다. 50년간 쌓인 물건들, 낡은 진열대, 빛바랜 간판, 먼지 쌓인 창고, 하나하나가 추억이었다. 딸이 도와주러 왔다. 엄마, 이거 다 어떻게 해요? 쓸만한 건 기부하고, 나머지는 버리자. 모녀는 함께 물건을 정리했다. 오래된 계산기, 손때 묻은 바구니, 낡은 가격표들, 모두 송이의 인생이 담긴 물건들. 창고 깊숙한 곳에서 송이는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오래된 종이 상자. 열어보니 옛날 사진들과 편지들. 손님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이었다. 사장님, 그때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김영희 올림. 외상 덕분에 아이들 굶기지 않았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철수수. 사장님은 저희 가족의 은인이십니다. 건강하세요. 이순자. 한 장 한 장 읽으며 송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딸이 옆에서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잖아요. 돈도 안 받고. 송이는 고개를 저었다. 받았어. 다 받았어. 돈으로는 안 받았지만
마음으로 받았지. 딸은 엄마의 말뜻을 이해했다. 이 편지들, 이 감사의 마음들, 그게 엄마가 받은 진짜 보상이었다. 10월 초 송이는 외상장부를 다시 꺼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시간. 215명의 이름. 그중 83명 옆에 받을 돈 없음 표시. 송이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총 받지 못한 금액 6,200만 원. 적지 않은 돈. 하지만 송이는 담담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엄마, 이 사람들 연락처 아세요? 몇 명은 알지. 그럼 연락해봐요. 마지막이니까 받을 수 있는 건 받으시고. 송이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두자. 왜요? 엄마 돈인데. 그 사람들한테 연락하면 부담될 거야. 지금도 미안해하고 있을 텐데. 왜 더 괴롭혀? 딸은 엄마의 마음을 헤아렸다. 마지막까지 배려하는 엄마. 자신의 손해보다 타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엄마. 10월 중순, 동네 주민들이 송이를 위한 감사 모임을 준비했다. 폐업 전 마지막 파티. 단골 손님 100여 명이 모였다. 작은 가게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사장님, 50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우리가 이 동네에서 잘 살았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송이에게 인사했다. 송이는 각자의 얼굴을 보며 기억을 떠올렸다. 저 사람은 30년 단골.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알던 아이. 지금은 중년이 되었지만 누군가 물었다. 사장님,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이 누구세요? 송이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다들 기억에 남아요.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해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한 남자가 송이에게 다가왔다. 50대 중반.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미안한데 얼굴은 익은데 이름이 박철민이에요. IMF 때 외상했던 사람. 송이의 눈이 커졌다. 아, 박철민 씨. 그때 네, 27년 전이죠. 저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사장님 덕분에 버텼습니다. 박철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때 못 갚은 돈, 평생 짐으로 안고 살았어요.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송이는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지금 잘 지내시잖아요. 그걸로 된 거예요. 사장님,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죠. 박철민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27년간 짊어진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송이의 용서가 그를 자유롭게 했다. 그날 밤, 송이는 집으로 돌아와 외상장부를 펼쳤다. 박철민의 이름을 찾아 받을 돈 없음. 옆에 작게 썼다. 잘 살고 있음. 그리고 다른 이름들 옆에도 하나씩 적기 시작했다. 건강하게 살기를,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외상장부는 이제 단순한 회계장부가 아니었다. 송이의 기도문이었다. 215명을 위한 축복이었다. 10월 마지막 주. 송이네 슈퍼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다. 물건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작별 인사를 하러. 사장님, 마지막으로 이거 살게요. 단골 할머니가 라면 한 봉지를 들었다. 기념으로 남길게요. 송이는 웃으며 계산했다. 라면을 기념품으로 남기시게요. 그래요. 여기서 산 마지막 물건이잖아요. 그런 손님들이 하나둘 늘었다. 과자 하나, 음료수 한 병. 작은 물건들을 사며 추억을 간직하려는 사람들. 화요일, 옆 동네에서 온 손님이 있었다. 40대 여자. 송이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사장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 저 이경숙 딸이에요. 송이는 깜짝 놀랐다. 이경숙. 1978년. 송이가 처음으로
외상을 해준 그 사람. 어머, 경숙 씨 딸? 그럼 당신. 네, 그때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이제 46이에요. 여자는 봉투를 내밀었다. 엄마가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때 외상값이에요. 아니, 그건 엄마가 평생 마음에 걸렸대요. 갚지 못한 게. 이제라도 드리고 싶다고.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당시 1000원이었던 외상값의 1000배. 송이는 황급히 거절했다. 이건 너무 많아요. 받을 수 없어요. 사장님, 그때 그 1000원이 우리 가족을 살렸어요.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송인의 사장님은 은인이라고. 이 돈은 그 감사의 표시예요. 송이는 결국 돈을 받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경숙의 마음은 받았지만 돈은 다시 나눴다. 수요일 중년 부부가 찾아왔다. 1997년 IMF 때 외상을 했던 정민호와 그의 아내. 사장님,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다 옛날 일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못 잊어요. 사장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버텼거든요. 정민호의 아내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거 받아주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상자 안에는 손뜨개 목도리가 들어 있었다. 따뜻한 붉은색. 겨울에 목 보호하세요. 건강하셔야 해요. 송이는 목도리를 받아 목에 둘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목요일 송이는 가게를 정리하며 옛 물건들을 발견했다. 30년 전 아들이 그린 그림. 엄마 화이팅. 20년 전 딸이 쓴 편지.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하나하나가 보물이었다. 송이는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았다. 이 물건들은 새 집으로 가져갈 것이다. 금요일, 동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왔다. 사장님, 아이들이 인사드리고 싶대요. 20명쯤 되는 초등학생들. 그들은 일제히 인사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한 아이가 앞으로 나와 편지를 읽었다. 할머니, 저희 할머니가 어렸을 때도 여기서 과자 사 먹었대요. 할머니는 오래오래 여기 계셨어요. 정말 대단해요. 할머니 같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송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3대가 이어진 인연. 할머니, 엄마, 그리고 이 아이들. 50년의 세월이 이어준 인연. 토요일, 폐업 전날. 송이는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다. 텅 빈 진열대. 낡은 계산대. 조만간 철거될 이 공간. 여보, 우리 잘했죠? 송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했다. 2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바람이 불어 문을 살짝 흔들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송이는 미소 지었다. 그래, 잘했다. 후회 없다. 50년간 최선을 다했다. 그걸로 충분했다. 일요일 아침. 마지막 날이 밝았다. 송이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그게 송이의 방식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100명이 넘는 주민들. 모두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다. 사장님, 50년 정말 고생하셨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건강하세요. 꼭 건강하세요. 송이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했다. 어떤 이는 포옹했고, 어떤 이는 함께 눈물을 흘렸다. 오후 5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다. 송이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50년간 수없이 열고 닫았던 그 문. 이제 마지막. 안녕. 송이는 가게를 돌아보며 작별 인사를 했다.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폐업 다음 주 월요일. 송이는 가게 철거를 지켜봤다. 50년을 지켜온 공간이 하루 만에 무너졌다.
진열대가 부서지고 벽이 허물어지고 간판이 내려졌다. 엄마, 괜찮으세요? 딸이 옆에서 어깨를 안았다. 송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인생의 절반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송이는 집에서 외상장부를 펼쳤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시간. 215개의 이름, 83개의 받을 돈 없음. 송이는 결심했다. 이 이야기를 나누기로, 숨겨왔던 비밀을 공개하기로. 다음 날 송이는 동네 주민센터에 연락했다. 주민 모임을 하나 열고 싶은데요. 무슨 모임인데요? 그냥 작별 인사 같은 거요. 주민센터는 흔쾌히 장소를 빌려주었다. 송이는 단골 손님들에게 연락했다. 화요일 저녁에 주민센터로 와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화요일 저녁 7시 주민센터 강당에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송이의 단골 손님들, 이웃들, 그리고 궁금해서 온 주민들. 송이는 단상에 섰다. 손에는 낡은 외상장부가 들려 있었다. 여러분, 오늘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50년간 가게를 운영하며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기쁠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죠. 사람들이 조용히 경청했다. 특히 힘든 시절, 외상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가난했던 시절을 알거든요. 송이는 장부를 들어 올렸다. 이게 외상장부예요. 50년간의 기록이 담겨 있죠.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여기 215분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중 83분은 돈을 갚지 못하셨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총액으로 따지면 6,2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죠. 송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하지만 저는 이 돈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 받았어요.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돈으로 받지 않았을 뿐이에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송이는 장부를 펼쳤다. 여기 김영수 씨. 1978년에 외상하셨죠. 아내 병원비 때문에 저는 그분이 돈 못 갚는 걸 몰랐어요. 나중에 들으니 아내를 잃고 타지로 떠나셨더군요. 송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분에게 받을 돈 없음이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너무 큰 대가를 치르셨거든요.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잃으셨잖아요. 장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이순자 씨. 1985년 아기 분유를 외상하셨어요. 남편이 야반 도주한 후였죠. 저는 그분한테도 받을 돈 없음이라고 썼어요. 혼자 아기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요. 송이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각 이름마다 사연이 있었다. 각 사연마다 아픔이 있었다. 박철민 씨. IMF 때 외상하셨죠. 새 아이를 먹이기 위해 저는 그분이 얼마나 자책했을지 알아요. 하지만 그건 그분 잘못이 아니에요. 나라 전체가 힘든 시기였잖아요. 청중 속에서 박철민이 일어났다. 사장님. 송이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박철민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송이는 계속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외상장부에 이름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미안해하고 계신다면 그러지 마세요. 송이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여러분은 저에게 빚진 게 없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큰 짐을 지고 사셨잖아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갚으신 거예요. 장내가 감동의 물결로 물들었다. 여기저기서 눈물을 닦는 소리가 들렸다. 저는 이 6,200만 원을 잃은 게 아니에요.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의 내일에, 여러분의 행복에. 송이는 장부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그 투자는 성공했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지금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게 제일 큰 수익이에요. 청중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송이를 향한 존경과 감사의 박수. 송이는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 말을 했다. 고마웠어요. 50년간 제 가게를 찾아주셔서, 저와 함께 웃고 울어주셔서, 여러분이 제 인생의 의미였어요. 그날 밤 송이는 집으로 돌아와 외상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펜을 들었었다. 이 장부의 모든 외상은 전액 탕감함. 이유 이미 마음으로 충분히 받았음. 박송이. 장부를 덮으며 송이는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끝났다. 빚도 없고 미련도 없었다. 깨끗했다. 외상장부 공개 다음 날, 송이의 이야기는 동네를 넘어 퍼졌다. 누군가가 SNS에 올렸고, 지역 신문이 기사화했다. 50년 슈퍼할머니, 6천만 원 외상 전액 탕감. 기사는 빠르게 확산되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이시다.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분이네요. 눈물 나요. 정말 감동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사업자가 돈 관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가족들은 어떡하라고. 착한 것과 어리석은 건 다른 겁니다. 송이는 그런 댓글들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들 생각은 다 다르니까. 이해해요. 하지만 아들은 달랐다. 엄마, 이런 기사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 사생활이잖아요. 괜찮아. 숨길 일도 아니고.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딸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엄마,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정말로. 송이는 딸을 껴안았다. 고마워. 내가 이해해주니까 힘이 나. 일주일 후, 전국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다. 인터뷰 요청이었다. 할머니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송이는 처음에 거절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산 사람이에요. 특별한 거 없어요. 하지만 PD가 설득했다. 할머니 이야기가 힘든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결국 송이는 인터뷰에 응했다. 촬영팀이 집으로 왔고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 왜 그렇게 많은 외상을 해주셨나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다들 힘든 사람들이었거든요. 손해보신 건 아깝지 않으세요? 아깝지 않아요. 그 돈으로 사람들이 밥 먹었잖아요. 그게 더 값진 거죠. 혹시 후회하시는 건 없으세요? 송이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하나도 없어요. 만약 다시 태어난다 해도 똑같이 살 거예요. 인터뷰가 방송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시청률은 예상을 뛰어넘었고 재방송 요청이 쏟아졌다. 할머니 같은 분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도 보여줘야 해요. 진짜 어른은 이런 거구나. 하지만 여전히 비판도 있었다. 이건 미화할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경영이에요. 착한 게 아니라 우유부단한 겁니다. 송이는 그런 반응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모두가 나를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길을 간 거니까. 한 달 후, 송이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에서 표창장을 수여한다는 것. 나눔과 베풀물 실천한 공로. 시상식 날, 송이는 정장을 차려입고 시청을 찾았다. 시장이 직접 표창장을 전달했다. 박송이 할머니, 50년간 지역사회에 헌신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송이는 표창장을 받으며 소감을 말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다. 진심 어린 박수였다. 시상식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할머니,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획이요? 그냥 조용히 살 거예요.
손주들이나 보면서 혹시 책을 쓰실 생각은 없으세요? 책요? 저는 글을 잘 못 써요. 하지만 한 출판사에서 제안이 들어왔다. 할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작가가 대신 써드릴게요. 송이는 고민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책으로. 하지만 출판사 편집자가 말했다. 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송이는 승낙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죠. 그렇게 송이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제목은 받을 돈 없음. 표지에는 낡은 외상장부 사진이 실렸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은 송이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각자의 삶을 돌아봤다. 나도 누군가를 도와야겠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베풀매 진짜 의미를 알았다. 송이는 인쇄 전액을 기부했다. 이 돈도 다시 나눠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책 출간 후 송이에게 편지가 쏟아졌다. 외상장부에 이름이 있던 사람들, 그리고 송이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전국의 독자들. 첫 번째 편지는 김영수의 딸에게서 왔다. 할머니, 저는 김영수의 딸 김미란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그 다음 해에.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책을 읽고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가 할머니께 외상을 했다는 걸, 그리고 할머니가 용서해 주셨다는 걸. 평생 몰랐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아요. 할머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이는 편지를 읽고 울었다. 김영수의 뒷이야기를 처음 알았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딸을 남기고 떠나며 얼마나 괴로웠을지. 두 번째 편지는 이순자 본인에게서 왔다. 사장님, 저 이순자예요. 1985년에 외상했던 사람. 40년이 지났네요. 저는 지금 손주 셋을 둔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때 사장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이를 키울 수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죠. 사장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송이는 이순자에게 답장을 썼다. 잘 사셨다니 기뻐요. 손주들 건강하게 키우세요. 그게 제일 좋은 보답이에요. 세 번째 편지는 박철민에게서. 사장님, 책 읽고 또 울었습니다. 제 이름이 나와서가 아니라 사장님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요. 저는 그 후 다시 일어섰어요. 작은 회사를 차렸고 지금은 직원 20명을 둔 사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사장님 덕분이에요. 그때 도움이 없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이제 저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사장님처럼. 송이는 박철민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잘 됐구나. 정말 잘 됐어. 넷째, 다섯째, 열째. 편지는 계속 왔다. 215명 중 1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다. 어떤 이는 직접 찾아왔고 어떤 이는 전화를 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다. 감사합니다. 은인이세요. 평생 잊지 못해요. 송이는 한 명 한 명에게 답했다. 괜찮아요. 잘 사셨다니 기뻐요. 건강하세요. 어느 날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송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미안한데, 누구시죠? 저 최준호예요. 할머니 가게 앞에서 자주 놀던 아이. 송이는 깜짝 놀랐다. 준호? 그 준호가 이렇게 컸어? 네, 이제 33이에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제 부모님이 IMF 때 외상하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책 읽고 알았어요. 그랬구나. 부모님은 그 일을 제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부끄러워서. 하지만 저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힘든 시기를 이겨낸 부모님이
준호는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받아주세요. 부모님이 못 갚은 돈이에요. 아니야, 그건. 할머니, 제가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 대신.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송이는 결국 받았다. 하지만 그 돈은 다음 날 준호의 이름으로 장학금으로 기부되었다. 215명의 이야기는 각자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힘든 시기를 이겨냈다는 것. 그리고 송이의 도움을 잊지 않았다는 것. 송이는 깨달았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6,200만 원은 숫자가 아니었다. 215개의 인생이었다. 그리고 그 인생들이 이제 다른 누군가를 돕고 있었다. 내 투자는 성공했어. 송이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진짜로 성공했어. 2025년 봄. 송이는 79이 되었다. 폐업 후 반년이 지났다. 건강은 조금 나아졌고 손주들을 보는 재미로 살았다. 어느 날 송이는 옛가게 터를 찾았다. 이제 그곳은 작은 공원이 되어 있었다. 벤치 몇 개와 나무들. 아이들이 뛰어노는 평화로운 공간. 송이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50년간 서 있던 가게. 이제는 흔적도 없지만 기억 속에는 선명했다. 여보, 보이죠? 우리 가게 있던 자리. 송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잘했죠. 후회 없죠. 바람이 불어 나무잎을 흔들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응, 잘했어. 송이는 가방에서 외상장부를 꺼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펼쳐보고 싶었다. 215개의 이름. 83개의 받을 돈 없음. 하지만 이제 그 표시는 다른 의미였다. 포기가 아닌 완성. 빚이 아닌 선물. 나는 부자였어. 송이는 장부를 덮으며 미소 지었다. 진짜 부자.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215명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벤치 옆으로 아이들이 뛰어왔다. 웃음소리가 공원을 가득 채웠다. 송이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할머니. 한 아이가 송이에게 달려왔다. 5살쯤 된 여자아이. 할머니, 여기 앉아도 돼요? 그럼, 앉아. 아이는 송이 옆에 앉으며 물었다. 할머니는 뭐 하세요? 응? 그냥, 옛날 생각. 옛날에 뭐 했어요? 송이는 웃으며 답했다. 가게 했어. 작은 가게. 가게요? 뭐 파셨어요? 라면, 과자, 음료수, 여러 가지. 우와, 좋겠다. 저도 커서 가게 할래요. 송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하렴. 근데 기억해. 장사는 돈만 버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사람을 만나는 거야. 사람을 돕는 거고.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 하지만 언젠가는 알 것이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저녁 무렵, 송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들, 며느리, 딸, 사위, 그리고 손주 셋. 할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옛날 가게 터 갔다 왔어. 아직도 그리워요? 송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운 게 아니야. 감사한 거지. 저녁 식사 중 손주가 물었다. 할머니, 할머니는 돈 많이 버셨어요? 송이는 웃었다. 아니야. 많이 못 벌었어. 그럼 가난했어요? 가난하지도 않았어. 필요한 만큼은 있었으니까. 그럼 부자예요? 송이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응, 부자였어. 진짜 부자. 진짜 부자요? 그게 뭐예요?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부자야. 손주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송이는 계속했다. 돈이 많아도 혼자 쓰면 가난한 거야. 돈이 적어도 나누면 부자야. 그날 밤 송이는 침대에 누워 하루를 정리했다. 50년의 삶.
215명과의 인연, 6,200만 원의 외상. 후회는 없었다. 아쉬움도 없었다. 오히려 감사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에. 여보, 고마워요. 송이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덕분에 좋은 삶 살았어요. 후회 없어요. 사진 속 남편은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다. 나도 고마워.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송이는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이다. 손주들을 보고 이웃과 이야기 나누고 작은 행복들을 누릴 것이다. 받을 돈 없음. 송이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다 받았어. 정말 다 받았어. 그리고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송이는 다시 가게에 서 있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 첫 손님을 맞이하는 29의 송이.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 희망 가득한 눈빛. 그때 송이는 몰랐다. 앞으로 50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날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지. 하지만 지금의 송이는 안다. 그 모든 것을. 그리고 감사한다.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에. 받을 돈 없음.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다. 완성이었다. 송이의 50년 인생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결론. 진짜 부는 나눔에서 온다. 진짜 행복은 베품에서 온다. 진짜 성공은 더불어 사는 것. 송이는 그것을 증명했다. 215명의 이름과 함께, 6,200만 원의 외상과 함께, 그리고 그 증명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